문제의 핵심은 수치심. 심리적 문제는 거의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는 문제 그 자체로 인한 현상이다. 가령 나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데 큰 불안을 느낀다 같은 문제가 그렇다. 물론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다. 그런데 대부분 이 문제를 창피해하고 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경멸하며 자신에게 더 큰 짐을 지운다. 이것이 심리적 문제의 두 번째 측면이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 자체보다 이 두 번째 측면이 더 큰 부담을 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발견한다. 심지어 수치심 자체가 문제의 진짜 핵심인 경우가 더 많다. 해결을 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문제를 10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수치심은 그런 해결 방안을 방해하고 차단한다. 수치심이 결국 문제를 키우는 악순환의 원천인 셈이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노버트는 35세 남자로 여성에 대한 불안이 뿌리 깊다. 이 불안은 자신이 어떤 여성도 사귈 자격이 없다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 혹여 어떤 여성이 마음에 들어 친해져 볼까 하다가도 매번 불안과 공포감이 앞섰다. 그러다 끝내 몸과 마음이 경직되어 포기하고 돌아서는 일이 태반이었다. 노버트는 그 어떤 여성과도 섹스를 해본 적이 없었다. 성매매 여성도 생각했지만 상대에게 자신의 문제를 들키는 것이 창피해서 시도하지 못했다. 그는 친한 친구에게마저 이 문제를 얘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고충을 털어놓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를 이중으로 괴롭혔다. 노버트는 수치심의 악순환에 붙잡혀 있었다. 수치심은 문제를 풀지 못하게 차단한다. 노버트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수긍하고 문제를 겪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교제도 시도할 수 있다. 불안해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일 용기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 친한 친구를 이해하듯 자신을 이해하라.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수긍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본격적인 치료 방법이 되기도 한다. 문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공중분해된다. 자주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싫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창피하고 당황스럽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는 일도 줄어든다. 자기 불안에서 비롯된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런 구조 안에서 발동한다. 문제를 수긍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 즉, 문제를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는 대신 공감하고 배려하며 대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호흡법을 이용해 문제를 내 몸의 중심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괜찮다고 말해보자. 그래, 내가 지금 이렇구나 라고 수용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아낼 차례다. 앞서 말한 노버트의 경우 자신이 극도로 엄격하고 답답한 규칙에 매여 성장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냈다. 그래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늘 어딘가 서툴고 부족한 느낌으로 생활했음을 깨달았다. 노버트는 이 기억을 통해 자신이 왜 그런 열등감을 갖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했고 그 감정들을 너그럽고 배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자기 수용의 핵심은 부족하고 문제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동물, 아끼는 물건을 떠올려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혹은 바로 그런 허점이 있어서 그들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이번에는 그 생각과 감정을 자신에게 향해보자. 따뜻하고 이해심 넘치는 시선을 스스로에게도 넉넉하게 허락해야 한다. 약점을 받아들이고 강점을 발견하는 시간. 자기 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자주 눈에 띄는 점이 있다.
자신의 약점은 과대평가하고 강점은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인자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 상담을 받던 한 여성 내담자는 오로지 자신의 민감한 피부에만 거의 온 신경을 집중했다.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얼굴을 뒤덮자 그녀는 집 밖으로 도통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성인이 된 그녀의 피부는 한결 안정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여드름투성이 소녀처럼 불안하고 주눅들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피부만 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다. 특히 몸매가 아주 근사했다. 하지만 그녀는 외모든 다른 능력이든 좀처럼 자신의 장점을 자각하지 못했고 누가 봐도 톱모델 수준인 몸매 역시 그냥 삐쩍 마르기만 했다며 사정없이 깎아내렸다. 내담자의 시야는 자신의 실제 약점은 물론이고 있지도 않은 약점까지 과장하고 확대 해석해서 보는데 편향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와 다음 작업을 진행했다. 자신의 약점을 사실적으로 분석한다. 나는 내 피부를 지나치게 나쁘게 평가하고 심한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청소년기의 감정에 무척 얽매여 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도자기 같은 피부를 가지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자. 만약 이것이 약점이라면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지자. 나의 운명은 물론 남의 운명도 두루 관찰하면서 모두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자. 자기만의 강점을 찾고 이를 자신이 보는 스스로의 모습인 자아상 안에 통합시킨다. 이 작업의 목표는 통합적이고 균형 있는 자아상을 키우며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주된 과제는 자신의 약점에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자신의 약점을 혹은 자신이 약점이라고 믿는 것을 냉철한 눈으로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불안을 가진 이들은 약점을 터무니없이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대신 믿을 만한 친구와 당신이 가진 자아상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어떨까? 외부에서 보는 현실은 어떤지 참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지금 가진 자아상을 한번 검증해 보는 것도 좋다. 당신 스스로가 실패자라는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라. 언제 어떤 일에서 실패했는지 일일이 증거를 찾고 마찬가지로 성공한 일은 언제 무엇이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자. 실패한 증거가 있다면 그 중에서 당신의 인격적 가치가 걸려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 열패감이 지금 당신의 현실에 영향을 주었는가? 이 열패감은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인가? 성인이 된 이후 일하는 능력에 관련하여 생긴 것인가?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실패나 패배 경험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던 한 여성은 대학에서 초등교원 자격과정을 수료했다. 그러나 그녀의 교생 실습 기간은 지옥 그 자체였다. 지도교사가 굉장히 엄격해서 그녀는 늘 불합격할까봐 전전긍긍해야 했다. 이 불안이 너무 컸던 탓에 수업 중에 자꾸 말문이 막혔고 결국 교생 실습은 낮은 점수를 받으며 끝이 났다. 이 사실이 너무 창피했던 나머지 그녀는 아예 누구와도 이 얘기를 나눌 엄두를 못 냈다. 심지어 진로까지 다른 방향으로 변경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 여성의 자존감이 낮고 수치심이 강한 것도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이를 윽박지르고 무척 엄하게 키웠다. 유약한 어머니조차 딸이 자긍심을 키우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형성된 열등감이 이 여성의 기본 정서에 영향을 끼쳤고 교생 실습의 태도마저 바뀌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낙제 점수를 받으면서 그녀의 열패감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
이 내담자는 나와 얘기하면서 자신이 무능하다는 온갖 증거를 줄줄 나열했다. 내가 보기에 그녀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만은 아니었다. 물론 어린 시절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자존감이 불충분하게 형성됐을 거라는 사실도 10분 이해되었다. 더구나 엄하기만 하고 교수법 면에서 자질이 부족한 지도교사를 만나는 바람에 극심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은 것은 무척 불행하고 안타까웠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여성이 반드시 수치심을 느껴야 할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황이 아닐까? 만약 친구가 똑같은 사연을 들려주었다면 그녀 역시 친구를 이해했으면 했지 깔보거나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자기 일이라는 이유로 인정사정 없이 자신을 심판했다. 이 여성뿐 아니라 자존감이 부족한 이들이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남들 일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다가도 내 일이 되면 혹독하게 비난한다. 당신도 그런 일을 자주 겪는다면 이제부터 어린 시절과 그간의 경험을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 안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한 친구를 이해하듯 그런 자신을 최대한 이해해주고 감싸주길 바란다.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사람에게 저마다 있는 한계 역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반드시 불행해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는가?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보다 더 실력 있고 더 재능 있고 더 잘생긴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 기준 자체를 잘못 골랐는데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가능성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 건강한 자존감은 현실을 인정하고 수긍하려고 노력할 뿐 그랬던 이상을 쫓느라 애쓰지 않는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그저 노력한다는 사실 자체면 충분하다. 이것이 삶의 기술이다.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건강한 자존감과는 거리가 멀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면 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저지른 과오, 한계, 약점을 포함한 현실 말이다. 만약 자신이 이따금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는 것은 없다. 자신이 인생에서 감수해야 할 책임을 피하기만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재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